8장 신성과 연결하기. 영혼의 문을 통과한 영혼의 에너지가 이제 천궁으로 올라갑니다. 천궁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관과 송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단전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송과체는 뇌 속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선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뇌의 중심부에서 약간 아랫부분 뒤쪽에 있으며 호흡, 맥박, 혈압 등 주요한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뇌관의 상단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뇌의 대부분의 기관이 좌우 한 쌍씩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송과체는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송과체는 태아 발육 초기에 발생하며 8mm 정도 크기의 쌀 한 톨만한 타원형 모양입니다. 붉은 빛이 나는 회색을 띠며 무게는 0.1에서 0.18g 정도 되지요. 송과체는 하등 동물에게서는 매우 잘 발달해 눈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데 고등 동물로 가면서 눈이 발달함에 따라 퇴화한 눈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송과체는 한두 살 정도까지 자라다가 그 이후에는 성장을 멈추며 사춘기 이후에는 송과체에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쌓여서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등을 통해 송과체의 딱딱한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뇌모래라고 부르며 석회화가 심하게 진행되면 이들이 이나 뼈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송과체의 석회화는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송과체는 빛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지요. 두피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수면 시간과 생식 시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밤이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아침이면 빛에 의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눈이 떠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와 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문화와 전통에서 송과체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 자주 발견되며 절대적인 힘과 건강, 삶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호루스의 눈, 인도의 힌두교 전통에서 직관과 통찰의 센터로 알려진 아지나 차크라는 모두 송과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상에는 눈썹 사이에 점이 돌출되어 있거나 보석이 박혀 있죠. 불교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인당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세상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신선도에서 신선들은 대부분 솔방울이 달린 소나무 아래에 좌정하며 명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티칸의 정문에는 거대한 솔방울 동상이 있고 교황이 미사 예식에서 사용하는 지팡이에도 솔방울 모양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송과체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고양된 정신, 궁극적인 삶을 상징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불로 장생이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물질을 구하기 위한 숱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오랜 전통에서 발견되는 현자의 돌, 불로 장생약, 신의 꿀, 젊음의 샘,
같은 것들이죠.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송과체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물질인 DMT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오일이나 꿀 같은 찐득한 액체가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몸이 촉촉하고 유연해지면서 젊음의 기운을 되찾은 듯한 활기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송과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송과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상태를 제3의 눈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선도에서는 신명이라고 하죠. 상단 전에 신 에너지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송과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과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단전이라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머리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혈자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단전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주요 혈자리가 있습니다. 주로 얼굴과 머리의 중앙선을 따라 위치해 있죠. 그 첫 번째는 두 눈썹 사이 중앙에 있는 인당혈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인당에서 더 올라가면 전정혈이 있고 정수리에 백회혈이 있습니다. 정수리에서 머리 중앙선을 따라 뒤쪽으로 내려오면 가장 볼록한 뒤통수에 뇌호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내려와 머리와 목이 만나는 오목한 지점에 아문혈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양관자놀이에 있는 태양혈입니다. 이 혈자리들은 송과체를 중심으로 두 개씩 서로 대칭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당과 뇌호, 전정과 아문, 양쪽의 태양혈이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단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혈자리가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혈자리에서 송과체까지 에너지로 된 길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에너지 통로들이 모두 뚫려 상단전의 에너지가 활성화할 때 그 중심부에 있는 송과체가 활성화하는 것이지요. 상단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쉽게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으로 뇌 에너지 활성화하기. 앞장에서 영혼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지감 수련을 소개했습니다. 두 손 사이에서 에너지를 느끼는 수련이었죠. 이번에는 두 손을 뇌 주위로 가져가 뇌와 손 사이에서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손으로 뇌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뇌 지감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지감 수련 1단계. 먼저 명상 자세로 앉아서 두 손 사이에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지감 수련을 합니다. 두 손 사이에 에너지장이 충분히 활성화하면 눈을 감고 손을 천천히 머리 양옆으로 가져갑니다. 손과 머리 사이에는 10cm 정도의 간격을 둡니다. 손에서 발산되는 밝고 강력한 에너지가 뇌 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손을 머리에서 약간 멀리 떨어지게 했다가 다시 가까이 가져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두 손 사이에서 지감 수련을 하듯이 손과 뇌 사이에서 지감 수련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손과 뇌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듯한 자력감이 느껴집니다.
뇌 주위의 전자기적 에너지장이 활성화하는 것이지요. 뇌와 손 사이에 에너지가 잘 느껴지면 이제 두 손바닥을 얼굴 앞으로 가져가 얼굴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얼굴에 근육이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손은 얼굴에서 약간 떨어지게 한 채 에너지로 세수를 하듯이 손바닥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얼굴 구석구석에 밝은 힐링 에너지를 보냅니다. 얼굴은 뇌와 바로 연결된 곳이어서 얼굴의 혈자리들을 열어줌으로써 뇌 에너지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마에서부터 머리의 중앙선을 타고 정수리까지 두 손을 아주 천천히 올리면서 뇌 속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수리에서 머리 뒤쪽 중앙선을 따라 천천히 손을 내리면서 에너지 힐링을 해줍니다. 이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뇌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좀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더 많이 힐링해주면서 뇌 전체에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해줍니다. 마치 머리 주변에 환한 에너지 헬멧을 씌운다고 상상합니다. 뇌가 점점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얼굴 표정도 같이 편안하고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뇌 지감 수련 2단계. 지금까지 뇌 전체의 에너지 감각을 깨웠다면 이제부터는 뇌의 주요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손과 채까지 에너지 통로를 연결하는 에너지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손가락 끝에는 십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에너지를 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에서 에너지 빔이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인당혈부터 시작합니다. 위 그림처럼 눈을 감고 두 손의 손가락 끝이 인당혈을 향하게 합니다. 손가락의 십전혈에서 에너지 빔이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계속 인당혈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인당혈을 열고 뇌 중심부에 있는 손과 채까지 들어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인당혈에서 압력감이나 미세한 박동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자리의 에너지가 활성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혈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개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로 인당혈에서 손과 채에 이르는 에너지의 통로를 뚫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머리 중앙선을 따라 전정, 백회, 뇌호, 암은, 태양까지 차례대로 계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당혈에 에너지를 주면 전보다 더 강력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열을 모두 마친 후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은 채로 뇌를 느껴봅니다.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면 뇌가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진 느낌이 듭니다. 얼굴 표정도 편안해지고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흐릅니다. 상단 전에 신에너지가 밝아졌기 때문이죠. 신에너지가 밝아지면 얼굴이 환해지고 눈빛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뇌 지감 수련을 매일 꾸준히 하면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식과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명전자 카드로 뇌 에너지 활성화하기. 상단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척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생명전자 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한 생명전자 수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전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생명전자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 입자입니다. 생명전자를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소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밝힌 것과 같이 소립자는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해낸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죠. 생명전자는 물질과 에너지로서의 소립자에 소립자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힘, 의식을 보탠 개념입니다. 40여 년 전에 21일간의 극한 수련을 통해서 고차원의 순수한 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본 것은 사방으로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홀로그램과 같은 공간에 가득 찬 빠르게 진동하며 움직이는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그때 인식한 나는 육체의 나가 아닌 우주에 가득 찬 빛의 파동이었고 우주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된 천지 기운, 천지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전자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생명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땅도 하늘도 모두 생명전자가 진동하는 파장 속에 존재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전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 생명전자 태양 그림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붉은색의 강렬한 빛을 생명전자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전자 태양은 환한 생명전자의 파장이 퍼져서 나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는 특정한 형태와 색깔에서 그에 해당하는 파장이 나오는 원리를 활용하여 건축물이나 상징물을 만들곤 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만다라, 이슬람의 사원, 가톨릭의 성당 등에서 이러한 기하학을 활용했지요. 그러한 원리로 생명전자 태양 이미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색깔에서도 특정한 파장이 발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전자 카드 수련 1단계. 생명전자 카드 수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생명전자 태양 그림을 눈으로 사진 찍듯이 기억했다가 수련할 때 그림을 떠올리면서 합니다. 명상 자세로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 손으로 생명전자 카드를 눈높이로 들고 생명전자 태양의 이미지를 응시합니다. 생명전자 태양의 에너지가 뇌 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카드를 든 손을 눈앞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밀기를 반복하면서 뇌와의 자력감을 강화한 후에 손의 움직임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카드에서 나오는 밝고 강력한 생명전자 에너지가 인당혈을 지나 손과 채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듯이 생명전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손과 채의 에너지를 진동시켜준다고 상상합니다. 이 상태를 10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면서 인당 혈액부터 손과 채까지 에너지 통로가 뚫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뇌의 주요 혈자리, 전정, 백회, 내호, 암은, 태양을
차례대로 열면서 송과체까지 이르는 에너지 통로를 뚫어줍니다. 생명전자 카드를 천천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뇌와 얼굴을 지나 가슴 앞으로 가져갑니다. 카드를 가슴에 가까이 가져갔다 멀리 했다 하거나 가슴 앞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가슴에 에너지를 쓸어주면 자력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후에 카드 위치를 가슴 앞에 고정한 채 계속해서 생명전자를 가슴으로 보냅니다. 가슴이 열리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전자 카드 수련 2단계. 이제 더 깊은 체험을 위해 생명전자 카드를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 위로 가져갑니다. 생명전자 카드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정수리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전자의 밝은 빛이 백회로 들어와 척추를 타고 아랫배 단전까지 에너지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제 생명전자 카드를 정수리에서부터 몸 앞쪽의 중앙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에너지의 기둥을 강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정체되어 답답하거나 불편한 곳이 느껴지면 거기에 카드를 고정시켜 집중적으로 활성화해 줍니다. 이제 카드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부르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빛이 보일 수도 있고 이마의 압박감이나 박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마음을 열고 무심히 바라보세요. 밝은 빛이 느껴진다면 그 빛의 파장에 자신을 맡깁니다. 빛의 파장 속에서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밝은 빛이 백회로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빛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한하게 확장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확장된 의식은 마침내 거대한 근원에 연결되면서 합일감에 이릅니다. 근원과의 깊은 연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의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분리감과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 분리감과 고립감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근원에 깊이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합일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영혼의 고향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연결감이 주는 위안은 세상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큽니다. 그동안 느꼈던 분리감과 고립감이 사라지고 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했던 결핍감도 사라집니다. 완전한 합일감 속에서 나는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는 원래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다. 내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열쇠를 찾아서 연결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